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 PB센터장 모시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금리와 채권이 같이 빠져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방법은 자산을 분산해서 타이밍을 좀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호흡으로 일단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9월 FOMC 이후에 지금 뭐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예금에 가입하시려는 고객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십니까? 예,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할 때 창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예. 수도 있는데 약간 금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또 금액이 또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를 승인받아서 더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인터넷 정기예금 금리는 3개월짜리가 3.65, 6개월에 3.95, 1년에 한 4.05 이 정도 나오고요. 예. 2년짜리가 3.39, 3년에 3.3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간이 길면 길면 금리가 또 올라가야 높을 거라 되는 거 생각하지만 아닙니까? 예. 반대로 2년, 3년짜리는 또 낮아지기도 하고요. 예. 이제 정기예금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 금리를 보면 한 0.3%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3개월짜리를 가입하고 나서 다음에 또 3개월짜리 가입하실 때 금리가 0.6% 이상 오르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6개월짜리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기를 이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정기예금은 중간에 이제 언제든지 원금 손실 없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예. 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처음에 약정했던 그 높은 금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한 것인가 예. 먼저 정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1년짜리로 가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기는 1년이지만 매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재해치되게끔 하는 그런 단위 연동형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거라든지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단위 연동형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금의 성격, 그다음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또는 예금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예, 여기 또 하나 꿀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CD 같은 예, 경우 예. 그거를 이제 통장식으로 발행을 한다면 정기예금보다 0.2에서 0.3%더 높은 금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이제 예금자 보호는 되지는 않지만 은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되게 좋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D는 최소 단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상이면 되는 500만 원 걸로 알고 이상이면 있습니다. 하고요. 예. 또 그리고 금리가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이제 이자가 없는 통장에 두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짧더라도 이제 정기예금 같은 걸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또 은행에서도 이제 MMT라고 해서 예, 예. 당일 입금, 당일 출금이 되는 그런 파킹 통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은 MMT 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연 3.32% 금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금은 아니지만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걸 대비해서 이제 5년 동안 높은 확정형 금리를 매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또 내년 말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연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만기 전에 이제 좀 기간이 다소 좀 짧은 이런 절세 채권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비과세 효과 때문에 이제 정기예금 환산 수익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이제 금융소득이 높으신 분들, 종합소득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손품, 발품 다 팔아야겠습니다. 그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김현섭 센터장님 같은 분한테 직접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이제 올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많이 빠르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채권의 어떤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요. 예. 이렇게 돼서 약간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채권 투자는 어떤 분들이 적합할까요? 예, 사실 이제 장기 국채는 금리가 오를 때, 높을 때 싸게 사서 금리가 떨어질 때 이제 비싸게 팔려는 그런 이제 매각 차익을 비과세로 보려고 하는 게 예.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사실 작년부터 금리 하락을 전망해서 이제 많이들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작년 10월 중순쯤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랐던 그 짧은 기간에 사셨던 분들이 아니면 지금 평가 손실로 이제 마음고생이 좀 예.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페드의 이제 그 입장을 보면 하이어 포 롱거라는 그런 예. 표현으로 좀 대변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립 더 금리 높게 더 오래. 예,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죠. 중립금리 상향 이수까지 포함하면 5% 이상의 이제 고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예. 그런 전망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이제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 고객님들께 장기 국채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하진 않았으나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포트에 좀 담아 두시는 건 어떠실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개별 채권, 이제 알채권으로 표현되는 그런 비과세 혜택은 예. 내년 말까지 금융소득세 그 법이 유예되는 여부에 따라서 확인이 돼야 되고 또 사실은 일반적으로 10년 국채 ETF나 10년 국채 펀드 같은 거를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 차익은 좀 아닐 수가 있고요. 이런 장기 국채를 사실 때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사시게 되는데 이제 증권사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장내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몇 퍼센트 딱 정해서 이제 매매가 가능하시지만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장외 거래를 하실 때는 내가 매도 매수를 할 때 몇 퍼센트 수수료가 감안이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을 했다기보다는 샀다고 해야죠. ELS 상품이에요. 예. 그 ELS 상품이 주로 이제 홍콩 H지수 많이 이 연동해서 하는데 중국 경기 부진하니까 홍콩 주가 부진하고 이래서 녹인 이른바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ELS 잔액이 뭐 7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제 우선 그 ELS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ELS마다 구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뭐 대부분 3년 만기로 하고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기를 보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50%만 하락하지 않으면 예. 이제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구조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베리어가 이제 70, 60임 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 2월달에 홍콩 H지수가 12,228까지 올랐다가 2022년 10월 말에 이제 50% 미만, 5천 예. 미만으로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년 만기 시점에 그 베리어 60 또는 70까지 오르지 않으면 이제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2,000일 때 가입했다가 3년 만기 시점에 6,000원에 끝난다면 손실이 이제 50%가 되는 아이고, 반토막 나는 거네요. 예, 구조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은행권에서 ELS는 종합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금 손실 됐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한 거예요. 이제 코스피나 홍콩 H나 예, 예. 뭐 미국 S&P 500이나 제가 은행에서 ELS를 판매한 게 한 14년,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금 손실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 내년 초에 이런 게 발생이 된다면 아마 첫 원금 손실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LS의 위험성이 워낙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게 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리츠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이유가 바로 고금리인데요. 이 리츠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를 기대한다면 이제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장기 국채.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걸 전제로. 예. 그런다면 장기 국채, 금이나 뭐 성장주, 그다음에 이제 리츠 정도가 생각이 날 수는 예.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위기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하락폭이 좀 적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매우 꽤 높습니다. 지금 이제 리츠를 사시게 되면 매월 이자를 받으면서 예. 연 한 7%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츠를 사게 되면 부동산 이제 개별적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지만 리츠 ETF를 사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조차도 이제 분산 투자를 예. 하게끔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고객님 중에 꼬마 빌딩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크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임차인 관리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세금이나 비용을 제했더니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든지 그렇죠. 예. 또 환금성이 별로 좀 떨어져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리츠 ETF를 활용하시면 이제 부당성도 이제 분산 투자하시면서 실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앞서
오건영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김현섭 센터장님도 그렇고 분산하라는 것이 오늘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